30대 중반까지 비염을 봄철에 시작해서 이제 겨울 끝날 때까지 계속 달고 있었거든요. 어머. 근데 이제 봄철을 잘 넘기고 나면 겨울 때까지 또 괜찮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한 10년 넘게 굉장히 고생하다가 근데 지금은 완치한 상태예요. 그래요? 이따가 제 완치 비법도 좀 알려드릴게요. 와, 비법이 있다. 네. 민혜원 선생님은요? 저도 좀 약하게 있는 편이긴 해요. 평소에 특별하게 불편감을 느끼진 않지만 예인 씨처럼 이제 환절기 되면 그러니까 오늘도 조금 콧물이 났거든요. 아니면 뜨겁거나 매운 음식 먹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은 좀 음식에 의한 알러지도 많은 편이라 그 정도의 불편감은 좀 있습니다. 나 우리나라의 비염 환자는요 정말 뭐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기도 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성인 중 비염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약 5명 중에 1명꼴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뭐 많이들 가지고 있는 현대인의 난치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비염이라는 게 정확히 뭘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일단은 뭐 비염 그러니까 코 속에 생기는 염증을 염증.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이 비염을 진단할 때는 4가지 증상이 있는데요. 이제 콧물, 코막힘, 그리고 코 가려움증이나 재채기가 나오는 현상입니다. 이 4가지 증상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비염을 의심해 볼 수 있도록 진단하고 있는데요. 이 비염, 이게 코에 염증이 많다 보면 아무래도 안쪽 점막이 부어오르면서 숨쉬기가 곤란해지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비염이 생기는 원인은 대체 뭡니까? 사실 비염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에 스펙트럼이 넓은 질환이다 보니까요. 다양하게 나눌 수 있거든요. 감염성 비염도 있을 수 있고 알레르기 비염도 있을 수 있고 또 시기에 따라서 급성이나 만성 비염으로도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비염은 알레르기 비염이기는 해요.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하는 게 보통은 이제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합쳐져서 함께 나타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사한 질환이 천식이에요. 알러지성 천식이나 알레르기성 비염은 알레르기 아치라고 해서 함께 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부모로부터 어느 정도는 조금 유전적인 체질을 물려받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환경적인 유발 요소들이 딱 작용을 하면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알레르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몸에서 정상적으로 있는 면역 반응이 이것보다 더 과민해지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항원이 이 알레르기성 경향이 있는 사람한테 들어왔을 때에는 면역 반응이 과도하게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기는 걸 우리가 알레르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대표적인 이제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인자로는 가장 흔한 게 우리 아침부터 계속 얘기했던 기후 변화 있죠. 환절기 같이 계속해서 이제 기후가 변하는 것 또는 감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해져 있는 상태, 또 꽃가루나 뭐 미세먼지, 진먼지 진드기가 같이 대기 중에 오염물질이나 대기 중에 있는 물질들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요. 또 스트레스로 인해서도 유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기 걸리면 콧물을 또 주르륵 흘리잖아요. 그런데 비염 증상하고 코감기 증상하고 굉장히 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혹시 이걸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렇죠. 자, 굉장히 임상적으로는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콧물 흘리는 거 다 비슷하고 이런데요. 코감기는 말 그대로 감기죠, 감기. 바이러스에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환절기라든지 아니면 이제 바이러스가 좀 유행하는 시기에 이제 다른 감염원, 그러니까 이제 균을 갖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서 옮아서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염과는 달리 뭐 특정 원인 물질, 알레르진이라고 부르죠. 이런 물질이나 환경적인 요인과는 무관합니다. 또 이제 맑은 콧물, 뭐 코막힘, 재채기 이런 증상들은 서로 같지만 감기는 그 외에도 이제 열이 나는 발열이나 아니면 몸살, 오한 등의 이제 추가적인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요. 보통은 이제 한 3에서 5일 정도 악화되다가 한 대개 열흘 이내에 자연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알레르기성 비염하고 만성 비염하고 차이는 어떤 게 있습니까? 뭐 둘 다 일단 코에 염증이 생기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콧물, 코막힘, 그리고 코 가려움증이나 재채기 같은 현상들은 2가지 비염 모두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과 증상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알레르기성 비염인 경우에는 먼지나 꽃가루 같이 원인이 되는 물질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이런 항원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고 심한 재채기나 콧물도 좀 맑게 나오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만성 비염인 경우에는 감염이라든지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콧물도 좀 찐덕하게 나오는 점액성 콧물을 가지고 있고 코막힘 증상이 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알레르기성 비염도 오랫동안 방치되고 제대로 치료가 안 된다면 만성 비염으로 전이될
적용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그 계절의 변화를 우리 문단영 기상캐스터보다 먼저 알아요. 네, 뭔가 이렇게 쭉 흐른다. 뭔가 반응이 이제 딱 오기 시작하면 코가 막힌다거나 아 환절기구나. 이제 계절이 옷을 바꿔 입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데 근데 선생님 왜 이렇게 비염은 이런 계절이 변화할 때 환절기에 더 심해지는 거죠? 이제 비염이 코에 생기는 염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공기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요즘 같은 가을철이 되면 갑자기 공기가 확 추워집니다. 네. 근데 내 몸의 체온은 늘 일정하죠. 그러니까 내 코는 이 내 체온에 맞게 차가운 공기를 데워줘야 되는 거예요. 코 안쪽은 피부랑은 다르게 점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점막 안에는 혈관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찬 공기가 확 들어오면 이 점막이 확 확장을 하면서 일부러 공기를 좀 따뜻하게 데워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하지만 점막의 입장에서는 혈관이 갑자기 확장되니까 충혈이 되겠죠. 그러면서 점막이 붓고 뭉쳐서 코가 막히게 되는 거고요. 그로부터 나오는 삼출물들이 많기 때문에 맑은 콧물이 계속해서 흐르는 거죠. 그래서 비염의 증상은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혈관의 확장, 충혈 때문에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비염이라고 해서 단순히 뭐 코가 막힌다든지 콧물이 주르르 난다든지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방치 시에는 우리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는 거라면서요. 네, 이 비염을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면 얼굴 형태까지도 변하는 모습으로 변할 수가 있는데요. 하루에 숨을 쉴 때 우리가 대개 1분에 한 10번에서 12번 정도, 1시간이면 6, 700회 정도 숨을 쉬는데요. 그러니까 하루면은 한 2만 회 정도 숨을 쉬는 겁니다. 이 중에 13,500리터 정도의 공기가 이 코 속을 드나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런 공기의 통로가 막히게 되면 아무래도 입으로 숨을 쉴 수밖에 없죠. 입으로 오랫동안 숨을 쉬었던 일란성 쌍둥이의 모습이 서로 어떻게 변하는지 예시로 한번 준비해 봤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둘 다 태어났을 때는 비슷하게 생겼었어요. 어머머머머머. 좌측에 있는 각각의 사진들이 어릴 때의 모습인데 어릴 때 모습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성장하면서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 아예 달라졌죠. 예. 아니 네. 길어졌어. 그렇죠. 일란성 쌍둥이라는 게 전혀 믿겨지지 않을 맞아요. 정도예요. 맞습니다. 너무 달라요. 좌측에 있는 어린아이가 큰 모습을 보면은 턱이 아래쪽으로 길어졌고 네. 또 후방으로 되면서 돌출 입처럼 보이기도 했죠. 이렇게 이 코가 막히면서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은 이 구강 호흡을 하면서 아데노이드형 얼굴로 변하게 된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턱을 좀 길게 이렇게 벌린 상태에서 어린 시절부터 숨을 쉬는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턱은 우리 몸 중에서도 특히 얼굴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숨을 쉬는 모습을 오랫동안 유지하게 되면 턱이 좀 길어지면서 구강 돌출형 아데노이드형 얼굴로 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기 청소년들은 정말 더 각별히 이 알레르기성 비염을 주의해야 됩니다. 저는 턱 괜찮죠 아직? 너무 예뻐요. 멀쩡해요? 네.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일부러 코로 숨 쉬는 훈련을 좀 했었거든요. 아, 정말 다행입니다. 근데 이게 습관이 되면, 그러니까 구강호흡이 습관이 되면 얼굴형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니까 비염 앓고 계신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특히 뭐 아이들에게 신경을 좀 써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비염이라는 게 또 문제가요. 이게 오래되면 축농증도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이제 구강호흡으로 인해서 외형이 바뀌는 건 단순히 외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합병증을 유발한다는 게 무서운 건데요. 우리가 이제 흔히 축농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식적인 의학적인 용어로는 이제 부비동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비동은 이제 코 주변으로요. 얼굴 안쪽 뼈에 있는 공간들이에요. 그래서 부비동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 농이 가득 차 있는 게 부비동염인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처음 말씀드린 알러지성 비염은 그냥 맑은 콧물이 흐르거나 코가 막히는 정도이지만 사실 부비동염이 오게 되면 감염이 좀 동반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누런 콧물이 꽉 차듯이 오게 되고요. 그리고 부비동이 앞면에 있는 뼈라 그랬잖아요. 안면통이나 두통이 유발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뿐만 아니라 코 막힘 증상도 있을 수 있고요. 어린아이들에게 동반이 됐을 때는 아이들이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산만해지고 학습 능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게 계속되면 안쪽, 뒤쪽으로 콧물이 계속 넘어가는 증상이 맞아요. 생겨요. 목 뒤로. 예, 그래서 우리가 후비르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요. 부비동염으로 인해서 후각에까지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비동부터 시작해서 비강 안쪽까지 염증이 너무 심해지게 되면 손상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후각신경이 손상이 되면 후각이 떨어진다든지 심한 경우에는 완전히 후각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사실 미각으로 먹는다는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근데 미각뿐만 아니라 사실 후각으로 제일 맞아요. 먼저 먹거든요.
이걸 음식을 음미하는 첫 번째가 후각인데 와 음식 냄새를 못 맡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무서운데요. 맞아요.